지금부터 이제 테슬라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막 폭락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로드스타라는 차를 위성처럼 지구에 쏘아 올려서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 이 차가. 인형을 앉혀가지고 운전자를 앉혀놓고 거기에 돈 패닉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맨은 현재도 우주를 떠돌고 있는 테슬라 로드스타 안에 앉아 있으며 그 대시보드에는 돈 패닉이라고 쓰여 있다. 근데 역대로 증시가 폭락하면 야 쫄지 마! 뭐 그럴 때 말하면 그 뒤로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14일도 얘기했다면 그 뒤로 한 100% 올랐던 것 같고요. 2024년 2월 15일 작년에도 그 말한 뒤로 한 200%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도 4월 9일 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돈 패닉 그러면 주식을 막 사야 될 것 같아. 인사이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대부분 알아. 단지 주식 투자 경험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새로 배우신 분들은 이럴 때 막 패닉에 오는 거예요. 패닉에.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아. 이 정도 빠지면 살 때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3배짜리 사라고 한 거지. 아는 거지 그냥. 오래되신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주식 투자를 막 10년, 20년 또는 나 30년 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데 내려오면 막 팔고 올라가면 따라 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려오면 살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올라가면 막 살 생각을 막 해. 내려가면 팔 생각을 하고 이걸 불안해서 못 갖고 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거꾸로 해야 돼. 내려가면 살 생각을 해야 돼. 갖고 있으면 추가로 얼마를 더 살까, 언제 살까를 고민을 해야 되지. 내려갈 때 팔 생각하면 안 됩니다. JP 모건 전례 없는 브랜드 손상 언급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하고 그런다고 막 그 뒤로 올라왔어요. 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요. 외도부치가 목표 주가를 550달러에서 315달러로 낮추면서 머스크가 초래한 본격적인 브랜드 위기의 결과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와 결합하여 두 가지가 테슬라의 폭풍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다 해결된 거야 지금. 일단 관세 유예하면서 해결됐고 5월 30일 날 돌아올 거라는 거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안 돌아올 수는 없어. 그냥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야 이것도. 브랜드 위기도 해결된 겁니다. 뭐 지금 다 해결된 거니까. 대나이브즈가 흥분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 경제가 망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미주에서 테슬라 주가 목표가를 375달러로 낮췄다. 지금 웨드부시도 낮췄어요. 550에서 315달러로 낮췄잖아요. 그죠? 다 낮췄어, 다. 그냥 주가가 내리면 목표 주가를 내치고, 주가가 오르면 목표 주가를 뒤따라 올리고, 뭐,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막, 월가에 있는 뭐, 애널리스트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왜 그냥 그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겠지. 제가 볼 때 제가 적중률이 높은 건 그거 같아요. 저는 시스템 밖에 있으니까 제 판단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왜? 회사의 방침 주변에 나보다 더 있는 선배님들이 뭐 이런 게 막 휩싸이는 것 같아. 그래서 객관적인 생각을 못하고 자꾸 누구한테 의지되고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영향. 저는 그냥 자유롭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저의 그 적중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켄터 피츠제랄드도 목표 주가를 등급을 오버웨이트로 재할인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BID는 안 된다. 테슬라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섰나 봐요. 인도하고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국경에서 서로 쌈박질 해가지고 사람이 막 20-30명씩 죽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고요. 서로 아웅다웅하고 인구도 이제 거의 삐까삐까하고 인도도 이제 핵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 막 그래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테슬라를 유치하겠다. BID를 안 받겠다. 그러면 중국 시장 말고 이제 인도 시장이 열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매출액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엄청나게. 테슬라 주가 하락은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하락이 너무 과장됐다. 너무 많이 내린 것 같다. 그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다들 지금은 매수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1분기 미국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29만 4천 대를 판매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2025년 1분기 총 판매량 기준 전기차 순위는 테슬라 모델 Y가 6만 4천 대, 테슬라 모델 3가 5만 2천 대, 포드 머스탱 마2가 1만 1천 대 이렇게 쭉 순위로 판매됐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2, 3월인데 2025년 3월에 7만 8천 대였어요. 그죠? 2월 달에 3만 대, 전년에는 6만 대인데 3만 대여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 근데 3월 달만 해도 7만 8천 대 중국에서 판매가 돼서 중국 내에서는 판매량이 그냥 정상 궤도에 돌아섰다. 이렇게 돼서 이제 테슬라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5년 3월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으며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는 무려 7만 8천 대를 도매로 판매했다. 모델 Y의 배송은 중국에서 보다 유럽에서 9일 늦게 시작되었다. 베를린 공장 램프업도 상하이보다 더 느린 것 같다. 상하이가 이제 완전 생산에 가까워졌으면 유럽에서도 완전 생산은 4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부터 유럽에서 새로운 모델 Y 배송이 시작된다. 기가 베를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 40만 대 생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다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놔서 40만 대, 40K 이래가지고 40만 대 했다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놨는데요. 테슬라 기가 베를린에서는 모델 Y를 50만 대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는 40만 대 생산을 했고요. 기가 베를린에서는 50만 대 생산을 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열었다. X에 게시된 사진에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 직원들이 새로 생산된 모델 Y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기가 베를린은 브란드부르크에 있는 2022년 3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고 이 시설은 50만 대 모델 Y를 생산하는데 1100일이 조금 넘게 걸렸다. 그래서 기가 베를린은 모델 Y만 생산하고요. 기가 상하이 거기서는 모델 Y, 모델 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가 텍사스에서 비출시 모델 Y가 화제다.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건 뭐냐면 런치 시리즈는 제품이 처음 출시될 때 한정 수량으로 먼저 만들어지는 초기 모델, 종종 특별한 마감, 고급 옵션, 특별 배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가격도 더 비싸거나 희소성이 있다. 하지만 넌런칭 시리즈는 정규 생산 라인에서 대량 생산되는 일반 모델로 특별한 옵션인 한정판 마크 없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판매용 차량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모델 Y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호주에서도 판매되는 신형 모델 Y에 대한 리뷰다.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호주에서도 모델 Y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 저기 가는 거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출고 장소까지 스스로 주행한다. 지난번에 운전자 없이 가던 게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장면이었다면 지금은 기가 텍사스에서도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모델 Y는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 끝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자율주행을 하고 가고 있다. 스스로 알아서. 그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없죠. And then they queue up by the east side of the end of line. Once they are all there, then I saw that humans were then moving them into the end of line facility for the process. Down to where the fork in the road is, going under the south bridge, and then turning to... 지금 우리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차를 만들면 지가 알아서 주차장까지 가서 서 있으니까 옛날에 일일이 운전해서 갔어야 되잖아요. 그 평택항에 가면은 막 그런 장면이 장관이었었어요. 평택항에 배 선적하는 거. 그 사람이 한 거를 이제는 기계가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건비가 얼마야 대체?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감소가 되겠죠. 불과 6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내 인생 전체를 간통할 줄 꿈에도 몰랐다. 자산, 자동차, 여행, 의류, 인간관계, 하다못해 우산과 물컵, 텀블러마저 테슬라다. 이 사람이 이제 다 테슬라 관련된 것만 다 갖고 있나 봐요. 언슈퍼바이즈 자율주행이 되면 테슬라 차를 살 수밖에 없어. 다른 차는 답답해서 못 타. 완전 지금 FSD도 이미 차이가
현격히 차이 나는데 언슈퍼바이저까지 된다면 답답해서 다른 차를 못 타. 테슬라를 사야 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2030년에 다 테슬라 주문하러 가야 돼. 그때까지는 테슬라 살 돈으로 주식 사고, 테슬라 주식 사고. 왜? 한 대가 10대 될 수도 있으니까. 2030년 되면 이제 그때는 다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X 타가지고 언슈퍼바이저 자율주행으로 그냥 편안하게 여행 다니시면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 색깔이 너무 멋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맷 블랙 뉴 모델 Y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 다이아몬드 블랙 페인트 색상이 너무 멋지지 않냐. 저는 사실 검은색 별로거든요. 한번 봅시다. 아 이거 펄이네. 펄 반짝반짝하네. 요거는 이제 딥블루 색깔 모델 Y랍니다. 전기차는 테슬라 뉴 모델 Y 사전 예약만 15,000대.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모델 Y 인기가 굉장히 사전 예약이 15,000대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모델 Y에 대해서는. 이제 요번에는 사이버 트럭이 저가형이 나왔어. 그 전에 이제 너무 비쌌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싼 거였는데 가격이 차이가 만 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야, 이 정도면 또 재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 반, 반신반의하는 시중의 그 의견입니다. 테슬라 새로운 롱레인지 후륜 구동 트림을 적용한 사이버 트럭의 새로운 구성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출시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웹사이트에 차량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제 아랍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제 아랍에서도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진출해서요.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모델 3 이런 것들하고 여기에 이제 사이버 캡도 전시가 됐고요. 옵티머스 로봇도 전시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그 사우디 쪽의 영상입니다. 아직은 차 사시면 안 돼요. 네? 차 사고 싶다고 사시면 안 돼요. 아직은 2030년에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테슬라 주식 갖고 있으면 나중에 10대 돼, 10대. 그래서 이거 보고 막 차 사면 안 돼요. 차 살 돈으로 테슬라 주식 사야 됩니다. 다른 영상이 많아요. 많은데 멋진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 넘버 번호가 1번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 트럭의 100배 가격에 달하셨다는 거지, 이 번호판 가격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좋은 넘버는 비싸게 거래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가격한 운전자들도 앞에 차가 딱 섰어. 근데 1111이야. 그런 차는 조심하고 피해가고 이렇게. 예, 교통사고 절대적으로 힘 있는 사람 차일 확률이 99%입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잘 팔릴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상을 공개했다. 다 봤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사이트에 사이트.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면서 공식적으로 진출한 국가는 이제 50개국이랍니다. 테슬라를 판매를 한 나라가 50개국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직도 테슬라 안 파는 나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충전 인프라고, 국가 인프라고 관련이 있겠죠. 인도만 해도 아직 이제 충전 인프라가 좀 덜 갖춰졌다고 보는 거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토리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는 칠레,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체코, 덴마크, 도이치,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중동 국가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싱가포르,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생각보다 테슬라가 진출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네요. 그럼 판매될 역량이 무궁무진하네, 그죠?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점점. 옛날 자동차가 늘어났듯이 전기차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요번에 새로 나온 사이버 트랙이 좀 나왔는데, 이제 롱레인지, 여기 RWD가 이제 리어 힐 드라이브, 그래서 후륜 구동. 근데 AWD가 올 힐 드라이브, 그래서 사륜 구동. 전륜과 후륜 합쳐서 사륜 구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비스트는, 사이버 트랙 비스트는 최고성능 트림 모델이야. 얘는 100m 제로백이 2.6초짜리, 이게 최고 비싼 거고, 얘가.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건데, 차 가격이 새로 나온 게 69,990달러, 7만 달러에 나온 거야. 그전에는 이제 8만 달러, 10만 달러짜리였는데, 주행거리, 한 번 충전을 주행거리가 350마일, 그러면 한 560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7만 달러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보급형이면 조금 더 한 5만 몇 달러대, 6만 달러까지 내려왔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쉬움을 토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 차 정말 많이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신반의합니다. 그 전까지 있던 게 최고 싼 게 8만 달러였어. 요거 이제 7만 달러가 됐어. 근데 5만 달러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8만 달러짜리는 왠지 부담스럽지만 7만 달러짜리는 왠지 뭐 할부 끼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차이가 갭이라는 게 있잖아, 갭이요. 그렇게 생각돼서 훨씬 많이 팔릴 것 같긴 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보급형으로 싸게 만들면, 뭐 그러면 이제 또 사이버 트럭이 아니고 사이비 트럭 뭐 이렇게 되겠지. 좀 부족하겠지, 그렇게 되면. 모델 3를 팔다가 모델 Y를 신모델 나왔을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거 많이 안 팔릴 것 같다고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길이기만 좀 더 긴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근데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가 됐던 것처럼 얘도 와 엄청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 그래서 테슬라 세액 공제 62,000, 세액 공제하면 이제 62,500달러라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 받으면. 그러면 살만하죠. 5만 달러짜리 타는 사람이 6만 달러짜리 차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훌륭한 기능들을 거의 다 누리고 1만 달러 싸게 산다는군. 트럭은 5만 8천 달러 정도 하면 좋은 건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비슷한 가격에 더 싸고 다른 거 사지 얘 안 산다는 거지. 제정신이라면. 너무 비싸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 RWD는 멋진 기능들이 많이 제거되었고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부는 너무 과장된 것 같다. 형, 이거 우리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트림인데 진짜 개똥이야. 이 트림을 6년이나 기다리는데 갖고 싶지도 않아. 우울해. 침대에 콘센트도 없잖아. 7만 달러를 감당할 수 있다면 8만 달러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진짜 원하면 8만 달러짜리 사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테슬라 4680 배터리 셀 생산 비용의 주요 이정표 달성. 테슬라는 최근 몇 주 동안 4680 배터리 셀의 중요한 이정표를 강조하며 하드웨어를 위한 텍사스 제조팀 외부 공급업체 비용 효율성을 앞지르는데 충분할 정도로 생산을 확대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데서 납품하는 것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여러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4680 배터리를 공급받지만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셀의 자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외부 공급업체의 비용 효율성을 앞지르는 데 충분할 정도로 생산을 확대했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요거 이제 걸음걸이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얘가. 이전 영상보다 훨씬 사람 같아졌죠? 뭔가 어색하죠? 이거에 비해 막 그건 완전 사람처럼, 예, 띵뚱띵뚱 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걸 다시 해보면 딱 사람 걸음걸이네요. 뭐 대단합니다. 인간용 로봇이 완전히 강학습 시뮬레이션으로 훈련되었다. 이 짧은 영상은 인간용 로봇의 최신 보행 동작을 보여주는데 무릎을 곧게 펴고 팔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움직이며 팔을 흔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테슬라 채용 페이지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80개 옵티머스 관련 채용 공고가 떴다. 채용 공고는 캘리포니아주 펠로엘토,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토, 네바다주 스파크스, 텍사스주 오스틴 등 미국 내 테슬라 생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지금 구인 광고가 엄청 많다. 인간용 로봇 관련 구인 공고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테슬라가 옵티머스 팁의 성장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쨌든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 이렇게 옵티머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모양입니다. 올 연말까지 5,000대 만들어서 배터리 공장에 투입할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에 수출을 한다는 거죠. 요건 이제 유럽에 FSD 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은 한 바깥의 풍경이 다르네, 그죠? 미국하고 정말 옛날 유럽 도시 같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크게 바뀌었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아직 3월 판매량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록은 전체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장은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이제 좀 영국에서는 더 많이 팔렸나 봐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줄어서 판매량. 이게 요 그린 초록색이 올해고 이게 작년 건데. 예? 프랑스도 많이 줄었고 독일이 제일 많이 줄었네, 그죠? 근데 영국은 올해 3월달 판매량이 더 느렸어요. 10만 명당 70대를 판매하는 나라가 노르웨이. 근데 독일은 자체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불만이야. 독일이 어디 갔어? 요 빨간색. 10만 명당 7, 8, 5대밖에 안 팔려. 5대밖에. 10만 명당. 애초에 관심이 좀 없는, 왜 그러냐면 독일은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 강국이잖아. 자기 나라 차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무지무지 크잖아요. 테슬라가 막 판을 휩쓰는 걸 꼴보기 싫은 거지. 애국심으로 국뽕에 차올라서 뭐 그런 겁니다. 이쪽 거는 절대 판매량. 5,000대, 12,000대, 13,000대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뭐 독일이 판매량이 급감받는 거는 핑계 겸 안 그래도 별로 안 사는데 더 안 사는 거지.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자료는 이렇게 뜯어봐야 알아. 영국 절대 판매 대수가 훨씬 많잖아. 여기 이제 5,000대인데 얘는 만 얼마 되잖아, 그죠? 이 그래프만 보면 막 엄청나게 큰일 난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영국이 뭐 작년보다 더 많이 샀으니까 테슬라를. 그래서 항상 언론 보도는 가장돼 있다. 언론 보도는 뉴스를 볼 땐 잘 봐야 된다. 왜? 뉴스는 그렇게 써야지 기사가 사람들이 보잖아요. 자극적으로 써야 되잖아. 영국은 3월에 테슬라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 뭐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테슬라 FSD가 공중에 떠 있는 물체를 어떻게 인식할까? 뭐 그런 영상입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走不走？停不停？我操！ 이거를 어떻게 停下 인식하느냐? 来，走不走？走不走？ 옆에 요 양동이로 막아놨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好，我们先自己走，是吧？先自己走，然后开启驾驶，停不停？他停下来了，他在思考，走，他在走，还在走，还在走，还在走，还在走。我操！我操，兄弟们，这个他是能够识别到，还走，还走，还走，还走吗？我靠，还走吗？我靠，可以，他是能够识别到的啊。来，兄弟们，带你们看一下啊，他在这个距离大概就停下来了。我靠，他这是怎么能够识别到的？ 다들 말은 다 알아들으시죠?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우리. 예? 야, 어쨌든 얘가 그걸 판단해서 안 가네, 그죠? 이런 테스트는 좀 겁나지 않나? 차 박으면은, 예? 포크레인, 아니면 나무 막대기 놓고 한 거다, 이거 포크레인 갖다 놓고 박으면 부서지게. 한 중국 사람답습니다. 대륙답습니다. 아, 이 영상은 좀 무서운데. 뭐야? 왜 저런? 오, 차. 그래서 그냥 好快天。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야. 还有那烧黑人喽，看。 뭐야? 안전하다. 사고 엄청 크게 난데, 그죠? 자, 어쨌든 뭐 살아나와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뭐 놀랍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가다가 사람 있는 거 보고 싹 피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게리 블랙이 3월 7일 날 증시가 뭐 폭락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 뭐 이렇게 했는데 긍정적인 건 다 알아. 트럼프 테슬라가 전국적으로 비간접 자율주행 면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다. 2025년 상반기에 3만에서 3만 5천 대 테슬라의 컴팩터 출시로 테슬라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주니퍼가 판매 성장을 가속할 거다. 새로운 모델 Y 이 리프레시 모델이 주니퍼예요. 하나 이상의 OEM과 FS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거다. 자율주행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벤츠, 포드, 뭐 중국 지리 자동차, 테슬라 해계년도에 일반화된 언슈퍼바이저 FSD를 시장에 처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6월달에 하는 거다. 대법원에서 2025년 후반에 맥코믹 재무장관의 2018년 보상 판결 뒤집기, 옵티머스 진행사항 더 투명해짐, 생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026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거는 뭐 한번 볼게요. 뭐 부정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7,500달러 정부 보조금을 안 줄 것 같다. 근데 이게 줄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폐지될 것 같다. 아직 폐지는 안 됐어. 폐지되려면 진즉에 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폐지한 건 저거였어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서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몇 대 이상 생산해라. 그건 시작하자마자 폐지했어. 그걸 폐지하면은 당연히 테슬라가 유리하죠. 포드나 GM이나 이런 데도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왜 만들수록 손해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일반기에 새로운 저렴한 폼팩터 도입을 실패할 경우, 그 테슬라 저가형 모델을 출시를 안 할 경우, 로보택시가 6월이 아니고 2026년으로 연기될 경우,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이미 거의 굳히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6월달로. PR이 90 이상인데 좀 낮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폐지가 안 될 것 같고, 저가형 모델이 아직은 말이 없죠. 그건 모르겠어. 저가형 모델은 말 안 한다 그랬죠. 왜 말을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 차를 살려는 사람이 안 살까봐. 예를 들면 3만 5천 달러짜리 차가 나온다 그러면 4만 달러짜리 차를 타려고 살려는 사람이 좀 싼 차 보고 사겠다 그래도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밀로 딱고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짠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스타쉽은 내년에 옵티머스 탐험 로봇을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로봇을 태우고 화성으로 간답니다. TV에서 아나운서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는 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TV 끄면 해결되는 거지. 보고 있어봐 공포스럽기만 하는 거 그냥 꺼버려. 그냥 보지 말라는 거지. 그냥 간단하죠. 보고 있으면 팔 거다. 안 보고 있으면 안 팔아. 자,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나가신 분 빨리 들어오세요. 중요한 거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겁이 나서 돈을 빼면 결국 모든 잠재적 수익을 날려버리게 돼. 왜 그럴까? JP모건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에 1,000만 원을 넣어두기만 했어도 6,500만 원이 됐어. 근데 이 기간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단 10일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 수익이 절반 이상 사라져버려.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날 20일을 놓치면 1,800만 원밖에 안 남고 40일을 놓치면 처음 넣은 1,000만 원보다도 적어지게 되지.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폭등하는 날들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아? 바로 시장이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야.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춰섰던 3월 24일 시장은 하루 만에 9.4%나 급등했어. 투자 수익의 80%가 전체 거래일의 5%에만 집중된다는 걸 명심해. 시장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 그러니 공포가 최고조일 때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을 잃지 말자고. 자, 요렇게 제가 테슬라 팔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같은 맥락이에요. 올라오면 갑자기 22% 오를 줄 누가 알았어, 그죠? 무서워서 팔았으면 그 22%못 사, 그거. 20% 오르면 너무 많이 올라서 또 못 사.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그냥 그때까지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나스닥이 12% 올랐잖아, 그죠?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9%가 아니고 8% 올랐더라고요. 8% 오르고 7% 오르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이게 코로나 때 막 급락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고 칠게. 그러면 이걸 여기서 못 산다고. 이러면 막 뛰어갈 때. 만약에 뛰어갈 때 못 산다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증시는 사서 그때까지 견디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크다는 거지. 귀신처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좋은데 여기서 못 산다고. 못 사면 갑자기 팍팍팍 가버리면 어렵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